공부해 보시죠. 오늘 학교 쌀쌀한 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 기업들, 소상공인들 어려움 잘 해주고 그래도 돈을 많이 벌고 저는 그것에 밑에 보통 일상 생활 마찬가지로 과정을 하고 있는데 경제에 그런 일제를 좀 붙여서 잘되게 해야 된다 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로 만 11년 반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6월 30일까지 임기인데 실질적으로 올해 일을 거의 대식해 하는 마지막을 만들어지고 다음 내년 한 6개월 정도는 실질적인 선거철에 들어가니까 선거 관리 마무리 이런 정도가 좀 많이 이렇게 주요 일이 아니겠나 싶은데 올해 그래서 극대화하고 시민도 도시가 되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많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PPT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빨리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몇년 좀 늦어지면 빨리 해보시면 그동안에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우리 조명하는 시민들께서 아주 열렬하게 응원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도 여러 가지 성과가 많았습니다. 경제, 복지,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부분에 그래도 성과를 위해서 우리가 발전하는데 큰 도움을 밑바탕을 많이 했다. 제가 10년, 11년째 이렇게 하면서 저는 가장 큰 제 보람을 우리 청담 1년도에 상구조에서 보시다시피 새로운 신산업 위주로 이렇게 산업을 다양화시킨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청담 산업도 계속 고도화시켜 나가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2차전이나 바이오나 수소나 부분은 이게 상당기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국제적으로도 중요성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 계속 육성을 시켜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계 산업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내용에 보시다시피 몇 년간 계속적인 토대를 다져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도시 환경도 2014년 취임회가 진행했을 때 아주 전형적인 산업도시 그런 이미지가 공업도시 강했는데 사람들에게 정기 여건, 삶의 질 이런 것을 많이 향상식을 지키는 쪽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해야 된다. 반대로 연습이 되고 과거에는 도시가 여기는 주거지역, 여기는 공단지역, 여기는 상업지역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지금돼서 주거지역 이외에는 너무 삭막하고 그러고 있다면 앞으로 산업은 주거와 직장, 사업처럼 이것이 혼재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곳 할 것 없이 쾌적한 종교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단순한 산업도시가 아니라 녹색 생태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문화관광부가 분야도 많은 보관이 되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대의 바다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단순한 제조 산업 도시 되지만 앞으로 이제 대학 문화관광 도시 바다를 활용하는 그 부분은 우리 도시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경제 부분에 있어서 세계가 그동안에 글로벌 침체에 있었지만 회복을 해갈 거라는 것이 OECD 추측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 사진에 나오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서 많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어저께 그린란드 문제 또 파나마와 관련된 연속된 메시지 이런 부분은 세계가 어떻게 바뀔지 거기에 있어서 과거에 미국이 추구하던 그런 방향하고는 좀 많이 다른 좀 이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걱정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는 철강과 2차전지가 있고 또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반도체, 설계화학 이런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국내 주요 산업 전망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전망을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편집을 해놨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19일 제1의 선제 공장을 폐쇄했습니다. 지난 7월 제강 1공장에 이은 올해 두 번째 공장 폐쇄입니다. 국제 철강 시세는 급격히 떨어졌고 국내에서도 중국산 철강 수입이 4년 전보다 50% 늘며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정권 이슈팀이 전기차의 보조금 폐지 등 지원을 대폭 축소하고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업황의 급격한 추락입니다. 산업연구원이 국내 주요 업종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선 내년 1월 반도체 업황 전망은 65에 그쳐 12월 전망치보다 무려 59포인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기가라든지 저가형 제품에서 대부분 이제 국산이었는데 그 시장을 중국이 차지하게 되면서 그만큼 한국의 미래의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 한때 확실한 돈벌이 사업이었던 석유화학 산업이 깊은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3년 전만 해도 9조 원 넘게 벌어들이던 국내 4대 석유화학 기업들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5천억 원이 넘는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쪽을 신경을 좀 산업을 중심으로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철강과 2차 전지가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기울이도록 계속적으로 요청, 촉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무자비한 저가 물량 공세를 커버할 수 있는 안도핑 제소를 일정 부분 정부가 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부분은 지금 현재 폐점 상태와 트럼프가 보조금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불안에 빠져있는데 어차피 길게 보면 이 기대 산업도 국가가 꼭 유지를 해야 되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기후변화나 이런 문제 때문에 지속 성장 가능한 산업이니까 그러한 이 중국 계곡을 잘 버텨줄 수 있는 금융 지원 이런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신경을 쓰도록 계속 우리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1.8% 올해 성장이 예상된다고 하지만 조금 더 심한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다. 실질적인 여러 가지 인플레나 이런 걸 감안하면 어쩌면 역성장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철강
2차전지 부분의 불확실성이 현재대로 정부가 한 대로 들어주면 계속 가중될 것이 있고 우리 또 시민들의 소심리 이런 부분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하는 직책 방향은 4가지 합니다. 미래성장 도시 살려 시민 중심 생활 행복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배터리 산업은 기반을 확실히 구축했지만 아직까지 인프라를 계속 보강해 나갈 것입니다.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이 올해 우리 환경을 주축을 해서 우리 블루벨리에 준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준공되고 또 개방형 혁신이 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를 지속적으로 건립을 하고 또 관련된 글로벌 연구센터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강하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면 우리는 계속 메카 도시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전국 최대 기회 발전 특구 77만 평을 받았습니다. 그게 각종 세제 혜택, 또 지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여야 정책으로 아직까지 입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부가 되기 때문에 정부는 연속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한번 약속하면 그걸 이행을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기회발전 특구가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의 여야가 다수를 정하고 있는 지역에 다 해당되기 때문에 관련된 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이 많이 호소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전국에서 최대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도적인 뒷받침만 되는 우리 기업의 투자, 기업 유치 부분에 획기적인 동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바이오 헬스 산업은 결국은 우리가 포스텍 과대학을 만들어서 완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대학과 대학병원 이 부분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다 논란이 있다고 하면 정체는 언제든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기반을 해서 계속 세워나간다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자유구역에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가 준공이 되고 또 동물용 의약품 산업화 거점 역시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바이오메디칼 해양 실증연구센터까지 착공이 되면 전국에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산업의 인프라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에 작년 연말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아마 거의 다 입주하지 않겠나 싶은데 입주하게 되면 주민들의 생활 여건, 그 지역의 상권, 또 각종 경제자유구역의 R&D도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 산업도 작년에 특구가 지정된 것을 계기로 해서 올해 클러스터를 착공을 하고 부산 LG 특화지역 공모 부분도 도청과 함께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공영 차고지가 양쪽동에 있는데 그것이 영남 3단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수소 충전소를 착공해서 수소도시 인프라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포스코의 수소 환원 제철 사업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 지원도 정부와 함께 계속 우리가 해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시기에서 그 현장을 저도 다시 한번 가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국내의 상황 때문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화두가 AI입니다. 정부에서 작년 9월달에 AI 국가위원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AI 부분을 얼마만큼 선점하느냐, 얼마만큼 관련된 인프라를 잘
경쟁력 이런 것들이 확실히 구축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AI 관련된 부분에 인프라 보강, 또 인재 양성 뭐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AI 컴퓨팅 센터 올해 국가 공고가 있을 예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우리 토스텍 AI 대학원이 있고 연구소가 있고 또 그것을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우리 토스텍이 있지 않습니까? 또 한국대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기업 포스코나 이런 데가 또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를 모아서 돌릴 필요가 있는 가속기 연구소나 이런 것들이 포항에 다 있기 때문에 포항이 조금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보강을 하면 국내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하고는 포항, 부산, 대구, 광주 이런 데가 대전 이런 데가 경쟁을 붙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 우리 포항이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테니까 오늘 여러분께서 포항의 AI 컴퓨팅 센터가 유지해야 될 필요성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세계 신산업 특화단지를 지정받는데도 원래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컸습니다. 시민들이 각종 행사 때마다 또 외부에 전시할 때마다 적극적으로 어필해 줬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특화단지 반영되는데 큰 보탬이 저는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각종 AI 관련 디지털 도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농업, 수산업, 푸드테크 산업 이쪽 부분에도 AI 디지털 부분이 가미가 돼야 되기 때문에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구성을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콘텐츠 산업이 우리의 살리는 새로운 산업이 될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전시 커뮤니티센터를 착공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들으시겠지만 국내 유수의 특급 호텔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업들과 또 골프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부분에 있어서 포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려운 시기에 끊임없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우리 방호 특급호텔 부지나 우리 무정도 가는 여객선 부두 건너편에 있는 그 공영 창호지 부지나 이런 데도 많은 업체들이 공모를 노리고 적극적으로 지금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마이스 산업과 관련해서 우리 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뀔 겁니다. 포항의 2020년도에 비해서 전년달까지 일자리는 늘어난 걸로 증가된 걸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청년 인구가 이렇게 감소된 것은 청년들이 좋아하는 우리는 콘텐츠 산업과 관련된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예술이 좋아하는 부분이 조금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마이스 산업이 제대로 되면은 그런 부분이 큰 충족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전시 커뮤니티 센터는 내년 연말에 1단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2단계 확장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따라 추진하면은 더욱더 서비스 산업 부분에 있어서 희망을 많이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2026년 내년도 말에 완공되는 것에 대비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행사 유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각종 글로벌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도 계속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특히 서울이 지금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경쟁력 있는 도시에 들어간다는
서울이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게임을 하기 전까지는 서울을 아는 국제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노스코리아냐 사우스코리아냐 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 두 개 국제대회를 개최하면서 서울이 그야말로 세계 속의 서울이 되고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이나 기타 여러 산업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우리 포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이 도시를 세계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국제 행사, 토론, 전시 이런 것들을 많이 유치를 하면서 세계 속의 포항이라는 것을 각인을 시킬 수 있어야 포항이라는 도시의 경쟁력 또 장기적인 투자 내력도 이것들이 향상되고 아울러서 도시가 좀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갈 것입니다. 또 도시의 부족한 청년 인구, 여성 인구를 많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제 행사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고 유치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시그니처 행사를 유치를 해서 매년 포항에 정례적으로 포항에 있는 그 포럼에 참석해야 하는 그런 분위기를 세계적으로 만들어 나갔을 때 포항이 클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CEO들이 서울시 다보스 포럼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갑니다. 연초에는 CES 포럼에 갑니다. 독일도 포럼에 가고 독일에서 열리는 상하이에 무슨 포럼에 가고 독일 포함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포럼을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경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 경북이 그냥 물리적으로 합친다고 커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행사나 이러한 국제적인 그 이상에 걸맞는 일들을 해낼 수 있어야 그 지역이 커지는 것입니다. 에이펙도 역시 마찬가지죠. 관광 근점도 계속 확충을 해놔야 됩니다. 작년에 여러분들, 시민들 많이 도와줘서 추모공원 사업이 아주 성황리에 대상 지역이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제인가 오늘 신문에 보면은 전국적으로 추모공원을 경기도 어떻게 확정을 못해가지고 민비 현상이 계속돼서 아주 애로사항이 신문에 제가 서울 출장을 다 내려보면서 기사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포항에 가서 좀 배우고 하면 괜찮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서울이나 다른 데서 포항을 벤치마킹하고 포항을 사례를 배우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포항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모공을 중심으로 한 포항 방법은 절대적인 관광 콘텐츠를 꽉 채워서 표모 시설이 아니라 멋진 하나의 새로운 영감을 주는 공간으로 해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작년 연말에 동해선이 개통이 되고 또 올해 연말에 황경덕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활용하면 포항의 관광산업은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시를 할 것 없이 도심이 침체되고 지금과 같은 경제가 어려울 때는 점포, 상가, 그다음에 빈집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난임, 서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강남 테헤란역에도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 역시 이러한 공간을 어떻게 재활용해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낼 것인가 고민입니다. 올해
젊은 사람이 1000명 내지 2000명은 도심에 계속 머물고 거기에서 소비하고 거기서 활동하는 그런 상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도시의 경쟁력 있는 부분은 철강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 바이오, 수소입니다. 그러한 산업이 앞으로 우리가 메카가 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인프라와 함께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인력. 2차전지가 지금 침체 상태에 빠졌지만 1, 2년, 2, 3년 내에 다시 도약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은 그 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입니다. 현재로서는 인력이 남아돌 수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확실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보유를 하고 있어야 앞으로 닦을 천망되게 대한 투자를 원활하게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내에 있는, 도시내에 있는 주요 빈집, 빈 건물, 빈 점포 이런 것 등을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저렴하게 우리가 임대를 하고 거기에 우리가 재정을 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아주 저렴하게 그 교육생들에게 임대를 하고 또 교육장으로 활용하고 또 남아도는 상권에 대해서는 교육장 이외에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저렴한 공간으로 재임대를 하면 우리 청년들이 많이 올 수가 있고 전국에서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쭉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언론인들에게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2차전지 인력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러한 인력을 고등학생, 그 다음에 대학, 또 포스텍 특성화 대학원, 산업 현장 이렇게 연계된 인력이 적어도 몇만 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몇 년 내에 10,000명, 20,000명, 30,000명을 전국부터 불러들여서 교육을 시키고 화학에 취직한 사람은 취직하고 또 다른 데 전국에 취직한 사람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메카도시의 위상을 확실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모이는 산업 분야 중에 우리가 창업, 스타트업 이 부분을 계속 보강을 해 나갈 것입니다. 창업 활성화 기반을 계속 마련을 하고 또 생태계 저변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차별화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이 수도권에 대해서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야 지속 가능한 도시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각종 인프라 또 기본 마련 이런 부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가 지금 물류전 때문에 파나마구나 그다음에 그린란드, 메이, 또 신공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론을 통해서 나타냈습니다만 지금 당장 이용의 또 한 부분은 북극 항로를 염두에 둔 그러한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포항 역시 북극 항로를 개척하고 그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 포항에서 시작을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또 러시아 캄차카에 있는 주요 도시 그 다음에 그 북극에 들어가서 있는 러시아의 주요 도시들 또 북유럽에 있는 노트르담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과 연계를 해나가면서 북극 항로 시대를 적극적으로 대비해 나갔습니다. 우선은 그러한 도시들의
어떤 교류기관 내지는 도시연합과 같은 부분을 우리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 시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대왕고래 사업이 잘 돼서 세계가 나온다고 하면 여객만항이 주요 이용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객만항 인프라 보강이나 이런 부분도 계속 정부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일만 대교는 올해 예산이 우리 자칫 얼마 확보되죠? 영일만 대교 예산 2,500에다가 아직까지 도시 고속도로 그 고속도로 하는 도시 그 이름 뭐지? 도시공사하고 도로공사 등을 해서 정부에서 이 통사비 변경하고 노선만 확정이 되면은 바로 올해 연말에라도 설계 시공 함께 틈피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빈대교도 올 연말에 가능한 준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명도 고속도로도 10월달에 준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핵심 거점도시원 해나가는 데 있어서 교통의 편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차는 대구에서 영천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안강을 거쳐서 황으로 들어오는 광역철도로 우리가 계속 뚫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통합시공항이 군이 거성에 있는 것이 마련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철도와 직선 철도와 고속도로입니다. 적어도 30분 내외에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철도망과 고속도로망을 갖춰야 앞으로의 있을 신산업을 계속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고 새로운 신산업도 계속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해운을 이용했던 물류들이 새로운 신산업은 항공을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도 언론 여러분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도에 반영이 되는 도의 계획에 국가 철도 계획, 국가 도로망 계획에 이것이 딱 꽂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꽂히지 않아서 저는 매우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느 힘이 된다면 막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황역에 주차가 부족을 해서 현재 황역 중심으로 해서 남쪽 그러니까 우회도로 인접한 부분에 약 1,000대 부분을 차량을 확충을 할 겁니다. 올해 착륙 언제 되죠? 방법은 언제 될 수 있죠? 뭐라고? 중공 언제 되죠? 중공도 최대한 빨리 해서 동해안 철도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주차 부분도 용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가려면 시민들의 불편이 없어야 됩니다. 또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경제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예상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줄여줄 수 있도록 2천억 원의 소상공인 특례 보증 지원을 올해 확보를 해 나갔습니다. 아울러서 중소기업에 대한 2차 보증금도 보증 지원금도 1,500원을 했었고 지역 화폐 빵사랑 상품권도 2천억 원을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을 활용해서 월급 경제가 쉽지 않도록 계속할 것입니다. 포스텍과 한국대가 글로벌 30대학에 지정이 됐습니다. 진정으로 대학이 이 지역과 함께하는 사업을 통해서 이 지역을 살려나가고 대학도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을 계속 추진을 독려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 안전이 점차적으로 중요한 각종 재해 재난으로부터 최근 무한공항 항공기 사고처럼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고로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안전과 관련된 재해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필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계속 보완을 나갈 것입니다. 2022년도 부동산 세토로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으로 재난 때문에 항선장을 건설하라고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그간에 설계 대응 등을 하고 있었고 올해 하반기에 착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경산 하천환경 정비 사업도 어제 한국에도 어제 갔다 왔습니다만 올해 1월 중으로 예타가 통과되면 그 설계에 들어가서 2027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해서 제가 좀 땡겨야 된다. 뭔가 정부가 하는 걸 왜 그랬느냐고 우리가 컴플레인을 좀 하고 왔습니다. 정부에 계속적으로 땡길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고 각 지역의 취약지역의 빗물펌프장, 빗물전류시설 이런 부분도 신설, 정설 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부는 국토부가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와서 공항 부분을 점검해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관 기관 전부 다 합쳐서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관련된 것을 정부에 추가로 건의하거나 군부대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것입니다. 시민 생활 행복입니다. 생태하천 이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확산천 생태하천이 중동될 것입니다. 거기에 작은 배, 곤돌라 같은 거라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이고 여러 가지 수 생태계를 비롯해서 녹지나 이런 부분도 함께 조성해서 향후에 새로운 풍광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 추기를 봐서 양압천, 칠성천 복원 사업도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국가해양정원도 올해 계속해서 예타 추진을 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정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사업을 하는 저변이 넓어야 됩니다. 저변이 넓어야 그런 부분에 산업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양도시이기 때문에 해양문화와 관련된 체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공간,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또 시민의 일상적인 건강을 위한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것에 대비한 각종 체육시설 이러한 것들도 크고 작은 것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시립미술관 설계를 끝내고 하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시립박물관도 정부로부터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설계를 하고 빠르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분관도 우리가 유치해야 됩니다. 우리 다른 지역에 가면은 국가 단위의 연구소나 미술관이나 박물관이 많이 있습니다. 유독 전국에 작습니다. 황해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세워달라고 앞서는 치고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도서관 분관도 꼭 유치할 수 있도록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교육청이 사는 중앙도서관도 올해 착공을 할 것입니다. 그 외에 아이들이 센터가 우리 보건소와 함께 트라우마 센터와 함께 개관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중심으로 해서 두 지역이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하기 위해서는 돌봄을 적극적으로 확충을 해나가야 됩니다. 24시간 돌봄, 또 시간제 돌봄 이런 부분에 장소, 인력 이 부분에 지속적인 재원, 재정 투입과
인력을 양성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70세 이상 진행버스,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7월부터 무료입니다. 그리고 70세 이상 되시는 분께서도 서울에 가는 지하철 다 65세 이상 무료잖아요. 포함 그런 것도 인교에 청송, 입구 이런 데는 버스가 전체 모든 무료인데 우리가 시내버스를 완전 무료로 보려고 소요 재원을 추계해보니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점입니다. 우리가 워낙 사람이 많고 노선도 다양하고 버스도 많고해서 다른 조그만 도시들 혹시 군지역은 매장되는 낙하가 되는데 우리는 수백억 천억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70세 이상이라도 7월부터 무료로 하자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북구 보건소 트라우마 센터 이것이 이제 거의 다 돼가기 때문에 올해 한 3월 2월에 흥현 지역으로 옮겨갈 거고 그 후적지에 장영동 후적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에게 새로운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포항이 단순한 전국의 중심으로 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세계로 확장해 나가는 것을 눈을 뜨고 그 부분에 실질적인 여러 가지 유경의 인프라 보강 또 각종 행사 유치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세계 속의 포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저희들이 어려움이 너무너무나 많다고 예상을 해서 사자성어를 초음화 점수를 했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서 앞으로 나아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다. 그런 의지를 항상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도시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 목소리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 지금 분들이 앞으로 나가시고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